안녕하십니까.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걱정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다른 차원의 걱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방사능을 유출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과연 핵실험을 안전하게 제대로 한 것일까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된 저희 RKTV의 긴급진단 오늘 2부, 북한 핵실험과 방사능 유출, 오늘은 이 우려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핵실험, 6차 핵실험을 한 지 이제 오늘로 나흘째가 됐는데 현지에서 무슨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자유아시아 방송 아시죠? 북한 전문 매체인데요.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에 일부 건물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이렇게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일부 건물들이라는 것은 핵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일대, 바로 그쪽에 있는 증축되거나 낡은 건물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북한 정부로부터 이제 내려왔다는 건데, 뭐 아시다시피 지난 2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LA 시간으로 토요일 날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실시가 됐고, 그 이후에 그 핵실험장 주변, 풍계군 그 주변에 집안이 약화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핵실험장의 붕괴 가능성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북한으로부터 또 뭐 중국으로부터도 나오고 있고요. 그 결과 아마 주변에 이제 건물들부터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디까지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붕괴된다고 한다면, 핵실험장이 붕괴된다고 한다면 뭐 방사능 유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굉장히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한국 정부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것이 단순한 뭐 루머라든가 그런 기우라기보다 어느 정도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진도가 뭐 측정하기에 따라서 뭐 한국에서는 5.7, 뭐 미국 쪽에서는 6.3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정도 규모의 진도라면 인근 지역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인데, 북한 내에서도 실제로 이런 그 관련 증언이 나왔다면서요? 나왔습니다. 네. 북한 내부에 있는 그 한 소식통, 그 소식통에 따르면 핵실험이 있은 다음 날,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이 중앙으로부터, 그러니까 북한 중앙 정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다. 그 지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건데요. 주요 도시들의 어떤 증축했거나 낡은 아파트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런 이제 긴급 점검에 착수한 그런 도시들, 또 그런 뭐 건물들이 대부분 그 앞서 말씀드렸던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 그 인근, 풍계리 인근, 그 핵실험장 인근에 있는 그런 그 산간 도시 쪽에 집중돼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북한 그 소식통에 따르면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의 진동 때문에 그 인근 지역의 아파트에는 벌써 균열이 가해질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건데, 단순히 뭐 지진에 의한 그런 흔들거림,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붕괴가 오는 것 아니냐. 집안이 무너져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핵실험장의 주변에는 아무래도 방사능 오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북한의 그 핵실험장 가까운 데 사는 주민들의 불안,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이제 북한 소식통의 말이 뭐 중국이나 한국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을 했었던 그 시각을 직후로 해서 뭐 중국 쪽에서도 당연히 흔들림에 대한 신고 접수가 많았고,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뭔가 흔들렸다라는 그런 신고 전화가 10몇 건씩이나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 뭐 그 인근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를 현지에서 나오는 증언이나 이런 거 말고 요즘 뭐 과학도 발달했는데 뭐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로 좀 확인이 안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공위성을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38 뉴스죠. 존스 홉킨스 산하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감시 매체 38 뉴스가 지금 보도한 내용인데, 인공위성 사진이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실시한 그 풍계리의 그 핵실험장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핵실험을 하기 직전 또 한 후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비포 앤 애프터. 애프터입니다. 그래서 확연히 이제 우리가 한눈에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실제로 실험하기 전에는 뭐 이런 평야 같은 곳에 잔디가 파랗게 돼 있고 정상적인 모습인데 나무도 있고. 네, 나무도 있고 그런데 실험을 한 이후에는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이 뭐라 그럴까요? 벌판처럼 돼 있는데 풀 같은 건 없고 그냥 맨땅 같이 돼 있고 거기가 무슨 금이 간 것처럼 그래서 뭔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구나 뭐 그 정도로 느낄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떠리에노스의 그 보도 내용을 보면 곳곳에서 인공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흔적이 보였다는 겁니다. 산사태가 났군요. 산사태가 났군요. 그래서 이 풍계리 만탑산이죠. 바로 네. 거기 만탑산 주변에 이 산사태가 일어났고 그 자갈밭들이 있는데 지진이 그런 자갈밭에 변형을 불러왔는데 그 변형이 굉장히 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지진이 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서 굉장히 많이 변형이 일어났고 지난 1차부터 5차까지와 비교해봐도 굉장한 차이를 느꼈다. 그래서 이번에 제6차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 이 풍계리 주변이 받은 충격이라든가 그런 것이 차원이 다르지 않은가. 그래서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그런 이 위험성, 그런 위험성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되는 게 그 핵실험장 자체의 집안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아이고 북한의 핵실험장이 붕괴되면 더 이상 핵실험 못하니까 좋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걱정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콩의 영자신문이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중국 과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실제로 북한의 이번 6차 핵실험 때문에 핵실험장의 붕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또 이 풍계리가 단순히 이번에만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지난 1차부터 5차까지도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동안 데미지가 타격을 많이 받았네. 타격을 많이 받아서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고 누적돼 있는 그런 데미지를 또다시 더 강력하게 강력하게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뭐 5.7에서 6.3 정도에 달하는 지진으로 치면 그냥 강한 지진입니다. 강진에 가까운 그런 강력한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이 붕괴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앞서 인공위성을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풍계리의 만탑산 인근에 산사태가 발생한 것 이것이 단순한 그런 충격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산이 무너져서 산사태가 발생할 정도라면 이미 집안이 굉장히 약해져서 집안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과학자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이 붕괴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걱정하는 게 거기서 방사능이 유출될까봐 걱정인데 좀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방사능이 유출된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뭐 소련의 예전 1980년대 일어났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가 최근에 일어났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것이 비슷한 거죠. 실제로 체르노빌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재앙이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같은 걸로 다 덮어가지고 더 이상 퍼지지 않게만 하고 있는 정도고 지금 어느 해결 정도 못하죠. 해결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후쿠시마도 비슷합니다. 일본도 워낙에 엄청난 강진이 덮치고 쓰나미가 오면서 속수무책이었고요. 그래서 그냥 바다로 그냥 흘려보내는 정도 최악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소련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강대국들이고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 국가적인 역량이 있는 국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못하는. 그것밖에 못했는데 북한은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국가적인 역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국가거든요. 그런 북한이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핵무기 개발하는 데만 집중했는데 이 막상 방사능 유출 같은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위험 대처 역량은 없을 거란 역량이 말이에요.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라도 뭐 군사적인 이유는 당연합니다만은 꼭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른 차원에서 정말 오늘 드네요.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북한에도 문제지만 이게 1차적으로 북한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겠지만 북한 주변에 있는 중국, 뭐 러시아, 한국,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남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경을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역시 2차 피해를 입을 것이고요. 바다 건너 있는 일본도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의 그런 병고가 나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까지. 그래서 북한을 둘러싼 국가들은 전부 다 영향권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개발한 핵무기를 북한이 제대로 이렇게 관리 못하는 이것도 상당한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갑자기 큰 돈을 벌어서 순식간에 부자가 된 사람을 벼락부자 또는 졸부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졸부에는 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가진 재산에 비해서 언행이나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을 칭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이 핵무기 졸부가 될까 걱정입니다. 핵무기를 갖게 돼도 물론 걱정입니다만은 갖게 되는 과정에서도 이처럼 우리 주영석 기자가 오늘 걱정한 것처럼 이 방사능을 유출시킨다거나 또 유출 시에 그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이 그저 핵무기를 빨리 가져야 되겠다라는 욕심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가진 돈을 관리할 줄 몰라서 스스로 무너지는 졸부처럼 북한도 무리한 쏟아 부음으로 어느 순간 관리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그땐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우려의 시각으로 오늘을 바라봅니다. 주영석 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